안녕하세요. 수다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제가 요즘에 꽂힌 게 하나 있어요. 어, 옛날 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넷플릭스 많이 보죠? 뭐 거기 안에 뭐 듣는 얘기로는 뭐 환타지에서부터 뭐 호러, 막장 없는 게 없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넷플릭스에 입문을 해버리면 그 늪에서 못 벗어날 것 같아서 일부러 저는 아예 회원가입 자체를 안 했고요.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컨텐츠는 통신사에서 웨이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브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TV 그냥 정규 방송을 보는 게 단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막 TV를 돌리다가 케이블 쪽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온스 TV에서 90년대 웰메이드 드라마 설레국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쉽지만 1화는 아니었고 16화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해서 끝날 때까지 정주행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제 취향이 사실 막장 드라마는 보고도 막 화나고 막 술 부르고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막장 드라마는 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호러는 무서워요. 귀신이 싫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보고 그래서 웬만하면 드라마를 보거나 예능을 보거나 하다못해 만화책을 보더라도 저한테 조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힐링이 되고 안정이 되고 좀 그런 거를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진짜 한 번씩은 이렇게 봐주는 90년대 웰메이드 드라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MZ들은 모르는 옛날 문화가 감성이 있어요. 집 문화, 뭐 전통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많은 드라마 정말 한국 드라마 좋은 거 많은데 90년대 웰메이드 드라마만큼 그런 걸 다 잘 표현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의 집에는 없는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어땠을까 이런 게 혹시라도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옛날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다고? 라고 이제 약간 의아하신 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은 90년대 웰메이드 드라마 한번 찾아서 쭉 한번 봐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꼰대라는 말도 사실 잘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은 진짜 현재 이런 모습인데 옛날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이렇게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 모여서 다들 이렇게 이런 문화로 살았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지금이 없는 건 아닌데 많진 않잖아요 옛날보다는. 근데 저는 사실 옛날 문화 중에서도 그리운 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솔레국집이란 드라마도 그때 했었을 때보다 나이가 좀 들고 지금 막 그걸 보는데 혼자서 보는데 한편은 막 너무 웃기니까 막 배꼽 잡고 웃고 한편은 또 너무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막, 막 같이 울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되게 가슴이 따뜻하고 찡하고 그랬었는데 아쉽게도 며칠 전에 최종회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드라마를 볼까? 하고 있는데 정말 웰메이드 드라마 한 편은 90년대 만들어진 웰메이드 드라마 한 편은 꼭 한번 봐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을 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인간관계인데요. 사실 이 인간관계라는 게 너무 폭도 넓고 너무 다양해서 사실 뭘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까 하다가 그동안 그냥 제가 겪어왔던 일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 공유하고 나서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시절 인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누군가 저한테 이 친구는 내 10년지기 친구야. 이 친구는 내 15년지기 친구야.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면 저는 그 말이 되게 많이 부럽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10년지기 친구도 없고 15년지기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살아왔던 제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항상 시절 인연으로 끝이 났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제가 대학교를 편입을 해서 이제 학업을 마쳤는데
편입함과 동시에 같은 편입생들끼리 또는 이제 그때 그 학우들끼리 모여서 막 엄청 잘 지내고 학교 생활을 잘 끝냈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그냥 해치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또 직장 내에서 저랑 맞는 성향의 사람들끼리 막 잘 직장 생활했다가 끈끈하게 했다가 제가 퇴사를 함과 동시에 그대로 또 흩어져 버렸고 제가 잠깐 또 공부를 했었을 때에는 또 막 학원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어울렸다가 또 제가 이제 공부를 그만둔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흩어져 버렸고 이래서 저한테는 그런 10년직이나 15년직의 죽먹어오는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항상 부러워서 저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더 가져야 할 게 있나? 하면서 항상 제 자신만 돌아보면서 그 없는 친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나 고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있는 시기에 책도 보고 막 산책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걸 많이 경험하고 싶어서 막 다 접하는 그때 어떤 명언집을 보게 됐는데 그 인간관계에 대한 시절 인연에 대한 어떤 정의가 내려진 글을 봤는데 저는 그게 좀 많이 가슴에 와닿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해요. 인간관계라 함은 그 글에서 말을 하기는 참 사람 인간관계라는 게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어제까지도 죽고 못 살고 막 정말 끈끈했던 인간관계였을지라도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가버릴 수 있거나 하루아침에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한없이 덧없는 것이 인간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옛말에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아라. 진짜 이렇듯이 한때 나한테 내 옆으로 모여들어서 잘 지냈던 친구들도 이제 그 인연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으니까 그 이후에 간 사람에 대해서 붙잡지 말고 아쉬움도 표현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그 시간에 홀로 남겨진 그 시간에 외롭거나 이렇게 좀 나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왁자지껄했다가 지금은 혼자 있는데 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난 또 뭘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내면을 닫고 쌓기 위해서 뭘 하지? 책 읽기를 더 해볼까? 그동안 정말 춤 연습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면 댄스 동아리 뭐 댄스 학원에 한번 등록을 해볼까? 이렇게 좀 생산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 내면을 더 다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내면을 다지다가 또 나한테 새로운 상황이 주어져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는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인연을 이어가면 되니까 절대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생산적으로 시간을 써야 될 이 귀한 시간을 함부로 헛되이 너무 외로워 또는 어떻게 좀 친구를 좀 다시 한번 만나볼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사실 그 글이 그렇게 나의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가끔씩은 저도 정말 사무치게 외롭고 그런 때 있을 거잖아요. 있는데 그럴 때에도 잠시 잠깐 옛날에 잊혀져 갔던 술 친구를 찾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외로움을 느끼네? 근데 나도 사람인지라서 이런 거야? 하면서 조금 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 뭐 영화도 괜찮고 또 가볍게 혼자만의 여행을 또 한번 즐기는 것도 괜찮고 이러면서 좀 더 내면을 쌓고 쌓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마음을 좀 다르게 먹고 나서는 옛날에 외로워 해서 막 아무 이렇게 막 사람이랑 만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 좀 더 생산적으로 방향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절 인연에 대한 것은 지나가는 시절 인연은 나 역시도 나조차도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앞으로 더 나은 상황에서 더 나은 더 좋은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 내가 더 내 발전을 시키는 게 지금은 맞는 시간이구나 라고 느꼈었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제 주변에는 뭐 10년 된 5년 된 초등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하면은 너무 부럽죠. 너무 잘 이어가고 계신 거니까 너무 부럽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저는 항상 저도 시절 인연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없이 외롭고 막 명절이면 막 서글프고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시절 인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또 더
내 내면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언젠가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 훨씬 더 좋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인연을 맺을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너무 많이 외로워만 하지 마시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뭐 내 내면을 쌓을 시간도 많았지만 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찬찬히 내 내면을 보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향도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내가 봤을 때 나란 사람은 되게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뭐 나쁘게 말하면 주관이 없는 걸 테고, 이거를 좋게 말하면 많이 예민한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기에 저는 제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성향을 알았으니까 제가 기존에는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 보통은 저도 나가면 좀 많이 외향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모이면 그 친구들한테 막 인정받는 것도 좋아하고 주목받고 싶기도 하고 많이 외향적이고 막 분위기를 막 좀 띄우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제 주변에 모여드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많이 외향적이고 목소리도 막 크고 개성 막 강하고 이런 친구들 위주로 많이 만났었다면, 이제 저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친구들을 만날 때 막 그동안처럼 많이 외향적인 것보다는 나한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향적이면서 좀 남의 말을 진득하게 들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사람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나한테 없는, 나한테 좀 배울 게 많은 친구들과 이제는 조금 많이 접하고 친구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차피 저는 제가 나가서 외향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동안처럼 외향적인 친구를 사귀는 건 저한테는 큰 문제가 아닐 거니까, 앞으로는 좋은 환경에서 다른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어야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약간 기존과는 다른 관점이 되더라고요. 좀 진득하게 내 말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울면 같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다독다독 그냥 조금 쓰다듬어 줄 수 있고 저를 좀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그러려면 저는 아무 발전도 없이 운이 좋으면 좋은 친구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좀 많이 이기적이겠죠. 그래서 저도 또한 저 혼자 있을 때 많이 나를 가꾸고 발전시키고 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당연히 나중에는 좋은 환경에 가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는 내가 더 많이 노력해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된 다음에 나중에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백할 게 있는데, 저는 유년기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좀 친구 사귀는 방식이 선물 공세를 해야지만이 친구를 얻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저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년기 때는 그게 통하겠죠. 그래서 막 친구한테 내가 너 사탕 사줄게, 나랑 놀자, 아니면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줄게, 나랑 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선물 공세를 해가면서 친구를 많이 사귀려고 했었는데, 그게 유년 시절뿐만 아니라 이제 커가면서까지 계속 그렇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고백인데, 그래서 대학교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저는 제가 계속 줘야지만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선물 공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한 주고받는 사이가 되면, 유지가 되면 괜찮아요. 나는 너무너무 이 친구들이 사랑스럽고 예뻐서 계속 주고 싶은데 이 친구들도 그 고마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서 되게 잘 지내하면 아무 이상이 없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 혼자서만 애를 쓰는 관계라면
그 관계가 끝이 그냥 제가 지쳐서 떨어지면 바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체도 너무 허망했던 게 그렇게 끝나버리고 나면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었지? 뭐 때문에 그렇게 혼자서 아둥바둥했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허망하고 아쉽고 너무 좀 허전해요. 그래서 참 인간관계라는 게 한때는 정말 사람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도 이렇게 산산이 없어져 버리는 게 바로 이런 사람 사이 관계구나 라는 것도 느꼈어요. 그렇게 혼자 있다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뭐 지식도 쌓았고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쭉쭉 알아가던 중에 어떤 영험하신 분이 인간관계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정의 내린 그런 어떤 글을 봤는데 그분의 말은 이랬어요. 원래 본래의 사람 사이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고가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한쪽만 죽어라 줘봤자 돌아오는 게 없다면 절대 이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친구가 너무 좋아서 이 친구한테 물질적인 선물을 해줬다고 하면 이 친구는 그날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지만 이 친구도 선물을 줄 건 없더라도 에이야 네 덕분에 내가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힐링을 했고 되게 기분 전환이 됐어. 이 마음 너무 고마워서 나도 너한테 언젠가는 꼭 한번 이렇게 힐링하는 걸 만들어주고 싶어. 이렇게 말이라도 보답이 되게끔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인간관계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랬구나. 혼자만 아둥바둥 애를 쓰니까 그런 거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의 인간관계는 뭐 친구관계나 이성관계나 사회생활이나 동아리나 그룹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관계든 간에 절대로 혼자서만 애를 쓴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겠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음은 나 자신 대 다음에 사람 사이 관계를 고민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제가 만약에 사회생활을 할 때 어느 순간에 나 자신이냐 또는 이 동아리 관계냐 라고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온다 하면 전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제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 대 인간관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라고. 그런데 만약에 저는 지금 제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지금의 저한테는 너무나 큰 행복이고 가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이쪽을 선택을 하셔야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끊고 싶지만 제가 여태까지 공들여 온 게 얼만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 그룹에 어울리고 싶어서 유지하고 싶어서 그동안에 제가 애써온 게 있는데 그걸 생각해서라도 지금은 당장은 못 끊어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애를 써서 유지해온 관계가 있다 하면 앞으로의 이 관계 유지는 지금까지 썼던 에너지의 2배, 3배를 더 써야지만이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보다 더 큰 출혈이 따를 테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지실 거거든요. 전 차라리 이런 관계라면 인지한 지금에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 끊고 정말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고 그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여러분들을 가꾸면서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해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난 2023년도에 12월 말에 연예계 쪽에서 비보가 들렸잖아요. 저도 그 비보를 듣고 너무 황망하고 너무 허망하고 슬펐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기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도 봤어요. 근데 어느 한 기사 댓글에 어떤 분이 한 줄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그 한 문장이
너무 가슴에 크게 와닿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역시 사람한테는 100명의 귀인보다 1명의 악인이 없는 게 더 낫다. 이거였는데 저는 이거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행복할 저와 앞으로 행복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인간관계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앞으로는 내 주변에 100명의 귀인보다 1명의 악인이 없는 것이 앞으로 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